우리 손으로 할 거거든요. 자, 사포는 지금 드리는 거는 천사포고요. 이 종이사포하고 사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재질에 따라서. 예, 얘네는 천사포라고 부르는데 잘 안 찢어집니다. 그래서 종이사포 같은 경우에는 기계 파트에서 뭔가를 연마를 할 때 기름을 묻기 때문에 쓰고 나서 버려야 돼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종이사포는 이렇게 자를 수 없지만 천사포는 결이 있어서 쉽게 자를 수 있어요. 손으로. 얘를 3등분으로 접을 거예요. 반대편도 3등분으로 해서. 그러고 나서 우리는 사포를 합니다. 이렇게. 사포할 때 이렇게 하다가 좀 달아졌다 싶으면 뒤집어서 하고, 또 달아졌다 싶으면 펴서 다시 접어서 하고, 연마를 한다든지. 많이 묻었다 싶으면 얘를 이제 털려요. 입자 사이마다 이 파티 가루 같은 게 잘 털릴 거예요. 목재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나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천사프로에서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3등분해서 접으신 다음에 연마를 가볍게 해주시면 돼요. 가볍게 이 정도가 가벼운 거예요. 덩어리만 없으면 돼요. 우리 지금 이 벽차고 천장에 이렇게 해서 접어서 연마를 가볍게 할 겁니다. 인원들 많으니까 15분이라도 금방 하실 것 같아요. 대략 15분, 20분 충분히 할 겁니다. 마스크 있으면 마스크 끼고 하세요. 사포지. 가득 채웠을 때 그러면 7컵이면 1400이죠. 1.4리터죠. 이 정도로 물을 넣고 교반을 할 거고요. 교반을 할 때 이렇게 프로펠러 같이 생긴 거는 페인트 액체를 섞을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퍼티 같은 거 섞을 때 써요. 퍼티가 이제 입자가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얘네들로 그냥 섞게 되면 얘네들이 휘어져 버려요. 교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교반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교반봉이라고 부릅니다. 교반할 때 쓰는 봉. 교반기 해서 이제 드릴이 하나 준비를 했는데 쟤네들은 교반 전용으로 쓰는 드릴이에요. 일단은 저기다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열어둔 상태에서 교반봉을 끼고요. 잠가줍니다. 자, 잠가주고 나서 이걸 키라고 하거든요. 키라고 하는데 키로 잠가주시면 돼요. 키는 분실 위험이 있어서 항상 저는 드릴 끝에다가 여기다 붙여놔요. 그 이유가 분실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다 넣지만 코드 빼고 하라고, 안전상. 그래서 이제 코드 쪽에다가 가깝게 해서 키를 테이프로 고정을 해서 분실하지 않게끔 합니다. 세 군데 구멍에 키를 넣어서 뚫어주세요. 이렇게. 내가 장사하는 사람 같아 여기 있으니까. 종이는 어디 쓴다? 열어주세요. 여기 손잡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발을 밟고, 네. 힘을 세시네. 가득해서 이게 200ml예요. 200ml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저는 6개 반 정도를 냅니다. 저는. 이 정도로 넣었을 때 2차식 퍼티를 할 때 얘네들이 좀 더 묽게 돼가지고 우리가 어제 그냥 썼던 이 생퍼티를 헤라로 우리가
펴서 발랐잖아요. 이거보다 이 발랐을 때의 이 느낌 자체가 얘네가 묽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밀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하고 2차를 구분짓기 위해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이게 둘 다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료를 넣습니다. 잉크. 네. 그리고 제가 잉크통을 넣는 거고요. 노란색 안료를 여기다가 수성이에요. 탑니다. 네, 그럼 약간 노란빛이 좀 들어서 2차를 치고 났을 때 1차하고 구분이 돼요. 그래서 누락되는 걸 방지하려고 저는 안료를 넣는 거고요. 안료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그 다음에 색칠을 할 때 만약에 백색 페인트를 칠한다 했을 때 노란기가 남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타게 되면. 네, 색깔을 노란색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많이 타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많이 타면 티가 나서 비치어 보일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퍼티가 비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노란색을 씁니다. 저는. 자, 아직은 퍼티가 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얘를요 펌핑을 좀 하세요. 20번 정도를 이렇게 펌핑을 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퍼티통이 같이 돌아가요. 손에 무리가 같이. 이렇게 해서 한 20번 정도 이렇게 바닥까지 펌핑을 합니다. 선생님 주십시오. 못 빼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10번 했어요? 양복 버리고 20분 더. 이 펌핑을 하면 좀 더 쉽게 구간이 돼요. 펌핑을 안 하면 퍼티통에 확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교반을 할 때는 빠른 속도로 교반을 해버리면 얘네 입자들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퍼티를 아무리 발라도 기포가 발생해요. 아무리 얇게 발라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테라코를 쓰고 있어서 다른 데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예, 공장이 같은 곳이더라고요. 사마 페인트에도 같은 공장에서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제가 이 비빔을 할 때 너무 빠른 속도로 비벼버리니까 공기가 안에 들어가서 입자 사이마다 공기층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얇게 펴 발라도 기포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하자 요인이거든요. 자,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옷을 묻을 거고. 이런 것 해야죠. 자. 자, 트리거를 아주 가볍게 조금씩 해서 느린 속도로 해서 교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바닥을 너무 세게 치면 깨져버려요. 교반하는 시간은 대략 페인트도 마찬가지지만 한 3분 정도 해줍니다. 그래야 완전히 교반이 돼요. 우리가 어제 퍼티를 하고 나서 밖에서 헤라라든지 미장판을 씻었잖아요. 밖에서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씻을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든 이런 데서 사용을 못하게 해요. 막힌다고. 그래서 이렇게 퍼티통을 하나 씻어놔서 여기서 씻습니다. 장갑을 뒤집어서. 수세미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장갑 뒤집어서 다 끝나고 나서 세척하잖아요. 장갑 뒤집은 다음에 그걸로 여기서 세척을 해요. 페인트가 이제 옷에 묻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고 나서 식당을 간다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사실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꺼리게 되고 저도 꺼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낮은 속도로 해서 천천히 교반을 할 거예요. 아이고.
대부분 바닥 쪽이 교반이 잘 안 될 거예요. 바닥을 좀 펌핑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 죄송해요. 네. 근데 펌핑할 때 바닥을 살살 치세요. 세게 치면 깨져버려요. 펌핑 바닥이. 조절하는 거. 좀 더 속도를 올리세요. 속도 조절을 이걸로 하는 거야? 어디서 하는 거야? 속도? 응, 조절을 어디서 하는 거야? 그러면 손으로. 이거 손으로? 여기 아. 베이스로 되니까. 힘들거든. 킬까봐. 킬까봐 이렇게. 빵이다, 빵. 이거 센트리인가 봐. 센트리인가 봐. 멈춰보세요. 뒷폭이 올라오죠?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아, 전체 할까요? 아까 방금 이게 마지막 기포가 타고 올라왔잖아요. 오. 빠르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아, 전체 할까요? 빨리 좀 더 하니까. 천천히 하세요. 잠깐만, 힘들겠다. 속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꾸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치, 베이스 잘못하면. 힘들어 듣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빨리. 자, 1번 타자. 들어가세요. 전문인들. 해봐, 한번. 빨리 바꿔주는 게 알아서.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힘들어갖고 저 팔 후들후들 떨리는 거 봐요. 그러니까. 아, 이거 얼마나 힘든데 조절이 세게 하는 거야 상관없는데 조절이 더 조절 힘든 거야. 잘하네. 그쵸? 생각해보는 사람이 전체 해갖고 다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속도가 더 빨라. 그 생크림과 맛있어 보여. 실제로 베이킹 할 때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네, 아니, 거품 찍을 때 천천히 돌리잖아요. 그리고 계란도. 계란도 이렇게. 진짜 생크림 거예요. 빨리 하면 한 방향으로 해야 되나? 한 방향으로 해야 네, 되나? 맞아요. 한 방향으로 천천히. 아, 이거 원래 그래? 100만 센트이잖아요. 진짜 수제비 잘했다. 여기 맞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 너무 신기한 거야. 뭐야, 진짜 선수네, 딱 보니까. 옆에서 그냥 딱 쳐다만 보고. 생크림이네. 이거는 딱 스타일이 딱 좀 틀리잖아. 기포가 없네. 그래서 정말 저 베이커리 집에서 한 3년 근무하셨거든요. 하나가 틀리잖아, 벌써. 그런 사람 잘해. 네, 잘해요. 어떻게 왜요? 스포츠 하실래요? 네? 스포츠 하실래요? 된 것 같아요? 네. 아, 이 정도 된 거예요? 네.
이게 방향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방향. 뜯어지네. 좀 닦이죠, 이렇게 좀 더 하면. 이런 식으로 닦아요. 전용 드릴이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이 교반 그냥 드릴만 하는 용도예요. 좋습니다. 청소 끝. 자, 이제 2차 줄퍼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드린 거는 철은 아니고 지금 제가 스텐으로 달라고 했는데 스텐인 것 같아요. 녹슬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걸 가지고 2차 줄퍼티를 한번 치겠습니다. 이제 한번 칠게요. 잠깐만요. 자, 얘네들 이제 가운데 부분은 서서 아니, 왜? 안 보여 저쪽. 뒤에서 보세요. 두뼘이라고 그랬으니까 양쪽에 두 번에 이렇게 퍼티를 묶어주세요. 아, 저 미장판 안 쓰는 거 너무 오래되었어요. 네,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요. 왼쪽에 깎아주세요. 이렇게. 닦아주고 오른쪽도 이렇게 깎아주고 가운데 부분 한 세트 했죠? 이제 두 세트.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두 뼘 나왔죠. 3뼘, 2뼘. 그러면 얘네들이 완만해져가지고 아무리 롤러질을 하고 뭐 해도 이게 조인트 부분이 잘 안 비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리포트를 칩니다. 자, 이런 교차점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밑에 부분부터 한번 닦고 이렇게 깎아준다고 하거든요. 밑에 부분을 나무가 이렇게 닦아주고요. 나중에 그러면 또 연마나 다른 질을 하고 위에 부분을 깎을 때 이렇게 해서 깎고 여기서 위에 깎고요. 가운데 다시 밑에 한번 다시 닦아주고요. 위에 부분 다시 닦아주고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단차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단차 여기 단차
이게 단차 생기는 것들은 아무리 연마해도 얘네들 없애기 힘들어요. 주변까지 싹 다 연마를 해야지만 없앨 수 있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연마하기가 아주 쉬워요. 지금 일자로 라인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요, 저는요. 손으로 해도 금방 없어져요. 근데 얘네들은 주변을 다 완만하게 연마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묻혀준다거나. 자, 이제 2차로 헤라르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을 죽여서 하는 거예요. 자, 얘는 괜히 닦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연마하는 게 빨라요. 이런 거. 단차만 없으면 돼요. 단차가 없습니다. 그럼 연마하기 쉬워요. 단차가 있으면 연마하고 다시 또 핸들을 발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단차만 없게끔 하세요. 이런 것도 연마하면 쉽게 없어져요. 네. 이런 거를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단차만 없으면 돼요. 단차가 없애면서 두뼘이 되게끔 하는 게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지금 줄퍼티를 지금 우리가 어제 오늘 했잖아요. 특히 오늘 하는 2차 줄퍼티 같은 경우에는 도장팀에서도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알리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이렇게까지 사실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흉내를 이렇게 낸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흉내를 낸다고 생각하고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제가 바라진 않아요. 어차피 어느 정도 이거는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이렇게 나오지 절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직 공부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물도 좋게 바란다는 거는 제 욕심이고, 네.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머릿속에 생각하셨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네. 단차만 안 생기게, 턱만 안 생기게. 그러면 그 다음 공정이 편해집니다. 어차피 내가 할 거니까.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쉽게 없어집니다. 내일 연마해보면 알아요. 몇 번만 지나가면 그냥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 자, 천장부터 한번 할 거예요. 오늘 요거 다 하기 힘드실 거예요, 사실. 사실 많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폭이 적은 부분들 있잖아요. 창문 옆에. 네. 폭이 적죠? 여기는 그냥 다 해버려야 돼요. 여기 부분은 그냥 다 해버려야 돼요. 한 뼘 이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그냥 전체 올퍼티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애매해요. 여기만 하고 나서 또 탁구구멍 메꾸려면 그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한 대략 한 뼘에서 좀 더 크게 공간이 남았다 싶으면 그런 부분은 그냥 다 퍼티를 칠하는 게 나중에 연마하기도 편해요. 두 번 손대는 거보다. 코너 같은 경우는 여기도 무조건 해야 되고요. 코너도 당연히 해야겠죠. 코너도 여기서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왔어요. 아시는데 코너 부분에 묻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퍼팅 작업을 했으면 먼저 깎아주고 나서 닦는 거예요. 왼쪽부터 깎고 내려서 깎아주고, 자, 이런 기포가 생겼다면 다시 한번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네, 이 작업이 사실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이게. 이게 단차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닦아야겠죠? 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하시다가 얘네들이 이제 마르실 거예요. 물기가 많다 보니까.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시 또 사세요. 저는 중간중간에 물통이 있으니까 물에 살짝씩 담궈요. 해라도 한 번씩. 마르지 말라고. 얘네들도 이렇게 가운데다 몰아서 마르지 않게끔 항상 이런 식으로 가운데 몰아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죠. 자, 뜯다가 벽체 이렇게 할 건데 천장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줄퍼티만
아, 네, 하세요.